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니한 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Multiple Intelligence, 다중 지능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다중 지능 이론은 하워드 가드너 교육심리학 박사에 의해서 1983년도 그의 책 Frames of Minds에 소개가 되었던 그런 이론이에요. 사실 예전에는 사람이 지능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 지능이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으로 계속 사는 거고 아닌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런데 이 가드너 박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능을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눴어요. 그리고 다양한 지능들을 소개하면서 이 지능이라는 것은 하나의 고정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각자의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분야로 나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9가지 이 이론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9가지 이론을 들어보시면서 과연 내가 또는 내 아이가 어떤 부분이 좀 더 발달이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발달시켜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이 필요한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지능인데요. 이 언어지능은 말로 하는 것과 글로 쓰는 것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지능이에요. 언어를 잘 습득하기도 하고 또 사용을 또 잘 하기도 하죠. 훌륭한 작가이거나 또 강연가이거나 하는 사람들이 이 지능이 굉장히 높아요. 이 언어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말을 굉장히 잘하고요. 또 단어의 선택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말로 하고 글로 쓰면서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소통하는 데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논리 수학 지능인데요. 이거는 학교에 많은 테스트들과 IQ 테스트 이런 것과 상당히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 성적이 잘 나온 아이들이 보통 이 레벨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논리 수학 지능은 논리적 사고와 수학적 능력 그리고 과학적 사고 능력을 포함합니다. 숫자에 뛰어나고 문제를 추론하고 해결하는 일도 굉장히 잘하고요.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로 추론하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것도 잘하는 편이에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산수 문제라든지 전략적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끌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시각 공간 능력인데요. 이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뭔가 사물을 이렇게 보고 그것을 어떻게 형상화해서 공간적인 추론을 수행하는 데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이 아마 이 시각 공간 지능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IQ 테스트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손에 뭘 들고 있는데 거울을 보고 있다. 그러면은 이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 어떤 걸까? 뭐 이런 것도 관련이 있는 문제예요. 이 시각 공간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지도를 읽고 미술 작품을 이해하고 또 퍼즐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건축가나 예술가들이 보통 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아이들은 퍼즐 같은 거 가지고 노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그림 그리거나 그냥 멍하게 데이드리밍 하는 친구들도 이런 시각, 공간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많아요. 자, 네 번째는 음악 지능입니다. 음악 지능은 리듬이라든지 톤이라든지 소리에 굉장히 예민하고 뛰어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음악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창작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감정적인 면도 잘 다룰 수가 있어요. 작곡가라든지 음악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이 탤런트가 이 지능이 뛰어납니다. 보통 음악 지능이 높은 친구들이 이렇게 허밍하기도 하고 노래 막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 다른 사람이 잘 못 듣는 소리 잘 들을 수도 있고 또 소리의 구분을 잘 할 수가 있는 그런 면모를 갖고 있어요. 다음은 신체 운동 지능인데요. 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내 몸을 잘 쓸 수 있고 내 신체의 부분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어떤 스포츠, 무용, 이렇게 몸을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 이 신체 운동 지능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타이밍 같은 거, 내 몸과 뭔가 이렇게 박자에 맞춰서 움직이고 다르게 표현하는 거, 이것들을 굉장히 잘해요. 자, 다음은 대인관계 지능입니다. 대인관계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나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거나 이해를 할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남을 이해하고 또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또 말로도 또는 행동으로도 다른 사람의 말투, 톤, 보이스 듣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인드를 지금 갖고 있는지를 그걸 딱 캐치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통 뭐 선생님들이 이런 능력이 좀 뛰어난 편이고요. 그리고 정치가라든지 sales people, 또 리더들이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대인관계 지능이 높은 친구들이 보통 그룹에서 리더를 역할을 많이 하고요. 어떤 리더십이나 갈등을 풀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냅니다. 자, 다음은 자기인지 능력인데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 그리고 목표를 정확하게 잘 볼 수 있고 그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요. 스스로 이렇게 self motivated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외부의 어떤 조건 없이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잘 해낼 거다. 목표를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강한 편인데 이런 친구들이 사실 어릴 때는 조금 더 소극적인 면을 나타내기도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어떤 목표와 정한 것들, 감정이 좀 잘 정리가 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성취를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나중에 새롭게 추가된 두 가지 중에 또 하나가 자연지능이에요. 자연지능이라는 거는 자연세계에 대한 어떤 감정과 이해를 포함을 하는 거예요. 자연 환경의 다양성 이런 것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그것들을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어떤 환경이나 변화 같은 것도 빨리 캐치를 하고요. 동물, 식물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보통 동물학자, 식물학자, 기상학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지능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지능을 어떤 취미 정도까지로만 가지고 있다라면은 outdoor activities, 밖에 나가서 뭔가를 활동하고 뭐 캠핑하고 하이킹하고 이런 걸 즐기는 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마지막은 존재적인 지능인데요. 이 지능은 자신 또 인류, 나아가서 또 큰 세계관, 어떻게 해서 인간이 태어났고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들과 철학적인 사고, 이것들을 하기를 즐겨합니다. 큰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을 즐겨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한 가지 지능만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지능들이 있고 또 균형적으로 발달시켜주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르트너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기존의 이제 전형적인 학교 수업이라든지 테스트들은 언어 지능과 수학 논리 지능을 테스트하는 데는 굉장히 좋지만 다른 것들을 테스트하기에는 사실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지능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분야들을 발전시켜주기 위해서 다양한 학습들을 해주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런 다른 지능을 모두 발전시켜주기 위해서는 개인 튜터가 와서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부분들을 발전시켜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굉장히 많은 리소스들이 인터넷에 있고 또 원하시면은 원하는 테스트 종류 따라서 또 골라서 테스트도 어세스 할 수 있게끔 따로따로 나오고 있고요. 또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엔 학교에서도 field trips, activities, 그 다음에 group work, role play 등등 많은 여러 가지 chant 같은 것들을 하면서 아이들의 intelligence를 향상시켜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multiple intelligence를 혹시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그 가르트너 박사는 어떤 테스트 같은 건 만들어 놓지 않았고 또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MI, Multiple Intelligence 테스트들도 이 박사가 이 테스트가 맞다고 해준 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관찰하시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또는 내 아이가 부족한 면모들이 보일 때 여러분께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주셔야 될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언어 지능을 발전시키고 싶다면 독서, 쓰기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다양한 언어의 경험을 제공해주세요. 토론, 발표, 장문들을 통해서 글쓰기나 말하기 실력을 많이 다져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 언어 예술, 시, 다양한 문화, 다양한 글들에 노출되는 게 또 도움이 됩니다.
논리나 수학 지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 그리고 추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수학적인 과제랑 활동을 도입하는 게 좋아요. 논리 퍼즐, 논술을 활용하고요. 또 실험이나 과학적 탐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현실 세계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을 또 가르칩니다. 공간 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각적인 학습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림이나 차트 지도를 사용합니다. 미술 그리고 디자인 프로젝트를 공간 감각을 향상시킬 수가 있겠고요. 모형 제작이나 가상현실과 같은 시각적인 도구를 활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음악 지능은 악기를 연주하거나 음악을 작곡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또 감상을 하고 분석을 통해서 음악적인 표현 능력도 발전시키면 됩니다. 신체 운동 지능은 체육활동, 무용, 연기 등을 통해서 신체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또 실제 활동을 통한 학습을 하고 도구를 사용한 체험도 도입할 수 있겠습니다. 협동 프로젝트와 함께 신체 활동을 통한 팀 빌딩도 촉진하면 도움이 됩니다. 대인관계 지능은 그룹 프로젝트와 좀 협동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해 주고요. 소통 기술을 강화하고 토론과 팀 빌딩 활동을 도입하면 되겠습니다. 자기인지 지능 개발은 개인의 목표 설정과 자기 평가를 통해서 인지 능력을 좀 기를 수가 있겠고요. 학생들이 또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고 자기주도적 학습, 독립적인 사고를 장려하면 되겠습니다. 자연지능은 자연환경에서의 탐구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자연지능을 개발시켜주고요. 또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동식물과 환경에 대한 지식도 확장시키고 관찰 능력도 강화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존적인 지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다르게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 명상, 데이드리밍, 또 옛날 철학자나 요즘의 철학자들에 대해서 읽어보고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시했던 교육 방법들은 일반적인 지침 같은 거고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은 정말 무한대예요. 이 사람이 어떠한 능력이 더 많이 있는지 또 어떠한 지능을 더 발전시켜 주는지는 개개인마다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파악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예전에 에디슨이 학교에서 적응을 잘 못하고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보셨을 때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우리 아이는 정말 똑똑하고 다른 면이 더 뛰어난 아이인데 선생님께서 그걸 보지 못하신다라고 하고 집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지능들이 더 발달되어 있는지 알아봐주고 부족한 지능들은 어떻게 발전시켜 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